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이제 중급에 들어와서 1장에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객체 지향 개념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2장부터 또 새롭게 나오는 개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얘가 절차지향적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지향적 언어이고 함수형 프로그래밍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계속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게 최대한의 방법이다. 그리고 반복을 통해서 숙달을 한다.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클래스와 객체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우리가 슈퍼, 디스,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애들이에요. 그죠? 슈퍼와 디스의 참조, 이제 명확하게 갈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이 출력이 되고 이게 오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알겠죠? 예. 자, 먼저 클래스를 우리가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로, 즉 조상과 자손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상위 클래스와 하위 클래스의 특정 메서드나 혹은 프로퍼티 그리고 생성자를 참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상위 클래스는, 조상 클래스는 슈퍼 키워드로, 현재 클래스는, 그러니까 현재 클래스라는 것은 자손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this 키워드로 참조가 가능하다. 이제 이 두 개의 특별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슈퍼와 this 키워드의 이용인데, 자, 보시죠. 지금 현 시점은 자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슈퍼는 뭐냐면 슈퍼.property 이름이라는 것은 상위 클래스, 조상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참조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슈퍼.메서드 이름을 붙여놓은 거는 상위 클래스에 요게 들어갔기 때문에 메서드를 참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우리가 한번 해봤죠.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this로는 this.property 이름은 현재 자기 자신의 프로퍼티 이름을 참조하는 거고, this 메서드 이름은 역시 자기 자신의 메서드를 참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이거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자신의 클래스의 생성자가 제가
부생성자가 아니, 생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재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생성자를 우리가 호출을 하고자 할 때 이 this를 갈로 열고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 하고 매개 변수를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생성자가 자신의 클래스에 있는 또 다른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명확하게 구별을 안 해두시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알겠죠? 예. 자, 먼저 슈퍼로 상위 객체를 참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위 클래스, 조상 클래스에서는 그 메서드를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써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상위 클래스에서 구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만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때 상위 클래스를 가리키는 특별한 키워드인 슈퍼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는 현재 클래스와 상위 클래스를 슈퍼하고 디스는 상위 클래스와 그러니까 조상 클래스와 자손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했다면 슈퍼와 디스는 상위 클래스와 현재 클래스를 구분 짓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아울러 슈퍼는 상위 클래스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상속에서 배웠다 그죠? 무언가를 상속을 받게 되면 조상 없는 자손 없다라고 했어요. 조상 클래스가 먼저 생성이 되는 거 아셨을 거고 그 다음에 자손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여기에 붙어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슈퍼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상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다음 보죠. 자, 슈퍼로 상위 객체를 참조하는데 이제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슈퍼를 사용하면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나 메서드, 생성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앞서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는 주 생성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는 name, 바, 비크, 윙, 비크, 칼라 4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 2개의 한 놈은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오버라이딩이 안 될 거고 한 놈은 싱은 오픈이 붙었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캐롯이 아니죠. 페롯이 있어요. 그죠? 페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어요. name 그리고 wing int는 날개는 2개니까 고정값으로 2개를 줬고 그리고 big 그리고 color string 그리고 바해서 이거는 자기 자신 거죠. language string 해서 디폴트 값 기본 값을 줬어요. 내추럴이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버드를 줬어요. 이거 뭐예요? 조상 클래스 생성자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name, wing, big, color를 주면 먼저 내가 만약에 메인에서 페롯을 생성을 했다. 그러면 그 페롯에 지금 몇 개예요? 4개의 인자와 5개의 인자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주면 그 값을 가지고 얘가
조상 클래스의 주 생성자를 호출을 먼저 하죠. 그래서 조상 클래스를 먼저 메모리에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신 거 랭귀지를 이렇게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위 클래스만의 그죠? 자손 클래스만의 고유한 메서드가 되죠. 그죠? 예. 그리고 sing은 오버라이딩을 할 수 있는 open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기에 오버라이딩을 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버라이딩의 중요한 점이 뭐라고 있어요? 상위 클래스의 선언부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위 클래스의 내용과 다르게 구현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기 전에 여기 한번 보세요. 슈퍼.sing 해서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볼륨 그죠? 들어오는 볼륨을 매개 변수로 던졌어요. 그러면 얘를 먼저 실행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sing ball 해서 볼륨이 얼마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찍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 ln 해서 I am parrot the volume level is 매개 변수로 들어온 볼을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this를 적어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자신 거니까. 그래서 this speak를 외치니까 speak language 이건 자기 자신의 고유의 메서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슈퍼싱은 뭐예요? 얘를 지금 호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1번에 요거죠. 1번의 페로클래스의 sing 메서드는 오버라이딩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이미 여기에 슈퍼싱을 호출해 상위 클래스인 버드 클래스의 sing 메서드를 먼저 실행을 시켰죠. 그죠? 예. 이후 페로 클래스에서 재정의한 sing 그죠? sing을 확장해서 프린트 ln과 speak를 호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일부의 자손 클래스의 동작을 먼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코드를 넣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슈퍼를 써서 메서드 이름을 주고 매개 변수가 있다면 매개 변수를 주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의 동작을 하고 일부는 자신의 클래스에서 새롭게 재정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위 클래스의 동작을 위해서는 슈퍼점 메서드와 같이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게 가장 키포인트죠. 그죠? 예. 그 외에도 상위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슈퍼점 프로퍼티를 참조해 사용하거나 슈퍼를 사용해 우리가 만약에 부생성자 이거는 지금 생성자가 주생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둘 다 만들어져 있다면 호출할 때는 우리가 자손 클래스에서 부생성자를 통해서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그죠?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우리가 사용을 해 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슈퍼는 무조건 조상 그리고 무조건 상위 클래스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슈퍼는 조상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this로 현재 객체를 참조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 개의 부생성자에서 참조하는 방법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키워드들도 있을까? 예. 마찬가지로 슈퍼와 마찬가지로 this를 이용해서 우리는 현재 인스턴스의 property, method, 뭐 생성자 등을 다 참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this 키워드로 생성자를 정의를 해보자. 한번 보시죠. 지금 둘 다 지금 person도 뭐예요? 그리고 디벨로퍼도 상속을 받지만 둘 다 부생성자를 통해서 두 개의 생성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메인에서 발해서 디벨로퍼의 매개 변수 스트링 짜리 한 개를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디벨로퍼 클래스부터 먼저 찾아보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로 가겠다. 그죠? 가서 보니까 first name string 하나 있고요. 그리고 first name string age i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하 얘는 요거를 먼저 요쪽으로 이동을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스트링에 씬을 들고 갔죠. 맞나요? 그러면 first name은 씬이 돼요. 그죠? 씬인데 콜론하고 원래 여기에 통상적으로 슈퍼가 왔었어야 되는데 this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this에 여기에 first name 스트링으로 씬이 들어가 있고 숫자 int 값 1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받는 이 person 클래스, 디벨로퍼 클래스에 가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스트링하고 int를 받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신의 클래스의 또 다른 생성자를 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this 했다고 해가지고 두 개가 스트링이고 숫자니까 이걸 호출할 거라고 조상 클래스에 이걸 호출할 거 생각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this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해서 제가 적어 드리는 거예요. this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자신의 클래스에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this니까 요거를 호출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에 뭐예요? 씬과 10이 복사가 됐어요.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서 first name 씬하고 age 10이라는 값을 들고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 위에 가보니까 한 놈은 한 개의 인자고 또 한 놈은 두 개의 인자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애가 있으니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찍겠죠. 더 이상 호출이 없으니. 그래서 person하고 first name하고 age를 찍어서 person의 first name, scene 그리고 10 이렇게 지금 찍혔죠. 그러면 이제 조상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요렇게 만들어졌겠네요. 두 개가. 그죠? 그 다음에 호출했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요놈 디벨로퍼 퍼스트 네임과 에이지를 찍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디스가 자기 자신의 호출했던 요거를 호출했던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디벨로퍼에서 퍼스트 네임에서 뭐예요? 씬을 찍고 있죠. 이해되나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디벨로퍼 씬을 통해 객체를 즉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인자의 개수와 인자의 타입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컨스트럭터를 여러 개 선언해 놨죠. 두 개지만 일단은 다중 생성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때 인자가 한 개이므로 먼저 디벨로퍼 클래스 그죠? 여기에 가서 1번 요놈이 1번이네요. 그죠? 요놈이 1번이잖아요. 그죠? 요놈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놈한테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앞에 뭐예요?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즉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this의 first name과 10을 인자로 가지고 있는 디벨로퍼 현재 자신의 클래스의 또 다른 생성자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호출을 하고 여기죠. 이렇게 호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his는 두 개의 인자를 가진 부생성자인 2번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데 실행 부분 이전에 조상 클래스 호출이 있어요. 조상 클래스의 생성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슈퍼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펄슨이라는 상속 코드가 있기 때문에 부모를 먼저 생성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슈퍼를 상속하고 있는 상위 클래스를 가리키기 때문에 두 개의 인자를 처리할 수 있는 펄슨의 세 번째 여기에 부생성자 매개 변수가 두 개 넘어갔으니까 두 개짜리를 호출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나요? 처리할 수 있는 펄슨의 3번 부생성자를 호출을 하여 결과가 이렇게 나옴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한 번에 이해될 리는 없겠죠. 절대 첫 술에 배부를 리 없으니까 이것도 실습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실습을 해볼 겁니다. 해볼 거니까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잘 잘 헤쳐나왔으니까 알겠죠?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렇게 흐름도를 나타냈어요. 객체를 생성하고 각 부생성자의 호출 순서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말씀드렸죠? 먼저 얘가 생성자 한 개짜리 호출했죠. 얘를.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얘가 나타나서 얘를 호출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슈퍼가 있으니까 그죠? 슈퍼가 있으니까 조상 클래스 얘를 호출하죠. 그리고 비로소 얘를 찍고 호출한 곳에 돌아가서 얘를 찍고 또 호출한 곳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얘를 찍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1, 2, 3번 순으로 호출이 되고
뭐예요? 4, 5, 6번 순으로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상속을 통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에 생성자가 있다면 반드시 하위 클래스에서는 조상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반드시 호출해야 됩니다. 조상 없는 자손 없습니다. 맞죠? 맞나요? 그죠? 조상이 있어야 자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생성자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현재 클래스가 가리키는 디스나 상위 클래스를 가리키는 슈퍼를 사용해서 위임하여 그죠? 떠넘겨서 다른 생성자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울러 디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클래스에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만일 주생성자와 부생성자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주생성자와 부생성자가 함께 있다면 this를 사용해 주생성자도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지금 클래스 first이 있고 얘는 지금 first name 인자로 인자 값으로 지금 매개 변수 값으로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얘는 생성자의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퍼티를 first name 하나 그리고 out 하고 유닛 돼가지고 람다식 한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이게 주생성자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생성자 안에 이제 프로퍼티를 한 개 더 선언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람다식에서 배웠죠. 그죠? 프로퍼티에다가 지금 함수를 할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화 블럭이죠. 맞나요? 초기화 블럭이고 프린트 ln 초기화 블럭 됐고 그 다음에 부생성자가 한 개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인자와 하나의 람다식 세컨더리 컨스트럭터 파라메타 하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this가 있거든요. this는 현재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얘를 호출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부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따라가 보면 되겠죠. 발해서 P1에다가 person을 생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길동이라는 스트링과 30이라는 숫자를 줬어요. 맞어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얘가 호출하는 거는 뭐겠어요? 스트링이고 인트예요. 이거는 스트링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호출하겠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실행부 바로 여기에서 얘가 실행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secondary constructor parameter라고 이렇게 나오고 맞나요? 그 다음에 this가 붙었어요. this가 붙어서 매개 변수 한 개 길동이다. 그죠? 길동을 들고 누구를 얘를 지금 호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얘는 이 아웃이라는 람다식을 실행을 해서 primary constructor parameter를 찍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찍고, 그죠? 이거에 호출했으니까. 그 다음 호출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이번에는 뭐예요? 프린트, 요게 있네요. 네, 여기에 지금 선언부에 지금 여기에 뭐죠? 이 컨스트럭터 주 생성자의 지금 블럭에 지금 보면 발이라고 fname에서 변수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찍겠죠. 그죠? 그리고 받았던 여기서 복사되어진 뭐 길동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럭인 얘를 지금 찍겠죠. 맞나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죠. 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secondary constructor 해서 길동 30을 찍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칸을 띄웠어요. 이번에는 P2에다가 person에다가 둘리를 호출했어요. 둘리. 그럼 이거는 스트링 한 개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호출합니까? 아니죠. 얘를 호출합니다. 그죠? 왜? 스트링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실행하겠죠. primary constructor parameter. 그 다음에 property person fname에서 둘리라고 찍히겠죠. 그 다음에 init 이렇게 해서 찍혔죠. 복잡하다, 그죠? 예. 설명하는 저도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 코드는 this는 이제 주 생성자를 가르치게 되죠. 맞습니까? 얘는 지금 주 생성자잖아요. 한 클래스 안에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생성하는 객체의 인자수에 따라 부생성자 혹은 주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우리가 고차 함수에서 배웠듯이 인자에 우리가 함수를 지정할 수 있다. 배웠죠, 그죠? 그게 고차 함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실험을 위해 out이라는 인자에 print ln이라는 기본값으로 할당해 인자에 접근할 때 출력하도록 했다. 역시 fname도 마찬가지로 프로퍼티에 출력문을 할당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자, 이렇게 찍어 놓은 이거는 실행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아웃이 없고, 그리고 여기도 아웃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것도 없다고 쳐요. 이거는 초기화만 한다고 치고 뭐 함수 할당 안 했다고 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것은 init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초기화 블럭과 부생성자, 주생성자 두고 우리가 그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호출이 됐나요? 초기화 블럭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지만 위에 생성자에서 람다식이 없다면 제일 먼저 호출되는 것은 항상 초기화 블럭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자에다가 할당하는 거. 그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맞나요? 예. 이해돼요? 예. 이게 바로 주생성자와 부생성자를 함께 쓰는 프로그래머들이 많겠죠. 저는 솔직히 부생성자를 여러 개 선언하는 게 속 편해요, 그냥. 근데 뭐 다른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주생성자를 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주생성자도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읽어드리면 되잖아요. 뭐 어려울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주생성자와 이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어때요? 여기에서 P1에서 얘를 먼저 호출하죠. 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얘가 지금 여기에서 실행을 하는데 요 유닛이라는 아웃이라는 인자값이 찍히고 먼저 그죠? 그 다음에 this가 뭐 자기 자신의 클래스에 외계 변수 한 개짜리를 호출을 하죠. 그리고 얘가 또 찍히고요. 그 다음에 할당했는 이 값이 찍히고요. 그죠? 그리고 초기화 블록인 얘가 찍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리고 이제 다 끝났으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거 이렇게 찍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 개의 스트링을 받았기 때문에 얘를 바로 호출하죠. 그죠? 호출하고 찍고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예. 따라서 초기화되는 순서를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메인 함수의 P1 객체가 생성될 때 인자가 2개 사용이 되면 1번 부생성자를 에서 2번 주생성자를 호출을 하고 있고 3번 프로퍼티 할당, 4번 초기화 블럭, 6번 부생성자의 본문을 차례로 쭈루루룩 실행이 되는 거 이제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인자가 한 개만 사용이 되면 부생성자는 인자를 2개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주생성자를 호출하죠. 그죠? 그래서 부생성자의 흐름은 실행되지 않고 2, 3, 4 그러니까 2 그리고 3, 4 요렇게 호출이 되고 끝나버리죠. 맞습니까? 예. 좀 많이 까다롭고 많이 헷갈린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연습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 봐야 돼요. 디버깅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 기본적인 개념은 익히되 자기가 직접 눈으로 프로그래머는 항상 자기 눈으로 코드를 쳐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카더라 통신 절대 믿지 마세요. 알겠죠?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 거 실습하고 바깥 클래스 호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실습 시간으로 찾아와서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 봅시다.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